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현실과 중국 역사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 이론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유명한 게 다이내스틱 사이클, 왕조 순환론입니다. 한 왕조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는 왕조 흥망성쇠의 반복입니다. 왕조 순환은 정해진 법칙입니다. 난세 mandate of heaven, 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천하를 통일하고 왕조를 세웁니다. 이 왕조는 처음에는 융성했다가 일정 세월이 흐르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홍수와 기근 같은 자연재해와 외침이 발생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왕조에서 천명이 사라졌다고 믿게 되고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왕조가 들어섭니다. 중국의 왕조사는 이 같은 패턴의 무한 반복입니다. 중국 공산당 왕조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천 년 역사를 관통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칙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황종이 정률, 정률이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들어맞는 법칙이란 뜻입니다. 황종이는 명말 청초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1600년대를 살았으니 17세기 사람입니다. 저장성 위야오 사람으로 명나라 만력제,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 시대를 거쳐 청나라 순치 강희 연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황종희에게는 경학가, 사학가, 사상가, 천문 역산학가, 교육가 등 여러 호칭이 따라붙는 대학자입니다. 명말 청초에 이 사람은 아주 획기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황제라는 존재는 천하에 큰 해를 입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하가 주인이며 군주는 객이라는 봉건시대는 있을 수 없는 사상을 펼쳤습니다. 천하의 난을 다스리는 것은 한 성씨의 흥망에 있는 것이 아니며 만민의 근심과 즐거움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법은 황제 한 가문의 법을 대체하는 것이라면서 황제의 권리를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봉건 군주제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그 체제를 반대한 획기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는 이 같은 사상을 명의대방록이란 저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군주 전제를 비판하고 물론 한계는 있지만 초보적인 민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황종희의 명의대방록을 루소의 민양론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루소보다 한 100년 정도 시기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황종희와 동시대를 살았던 고현무도 명의대방록을 극찬했습니다. 참고로 고현무는 천하흥망에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는 말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황종희의 사상은 청말 변법 차강운동과 강유희, 양계초, 담사동 같은 개혁 사상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의 혁명을 일으킨 손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도 황종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시진핑이 사실상 황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표면적으로 권력은 인민에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대방록이라는 책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 저서는 1663년에 완성된 겁니다. 명의라는 말은 지역의 한괴로 환난에 처한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대방이란 말은 훌륭한 군주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명의대방록의 영문 번역은 Waiting for the Dawn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며인데 황제가 천하에 쓸모없다고 하면서도 명군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의 황제는 썩었으니 하은주의 이상적인 시대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탁고 개제, 이상적인 옛것에 의해 제도를 바꾸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탁월한 역사가인 황종희는 중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불변의 법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역대 왕조가 백성들의 부담과 세금을 줄여주는 개혁을 할 때마다 민간 백성의 부담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모순적인 현상인데 결국 이런 부작용이 누적돼 왕조가 바뀌더란 겁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 중기 조용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세법이라고 해서 토지세와 인두세, 호세 등 세 가지 세법을 토지세로 통합해 1년에 2차례 징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부담이 또 증가됩니다. 이 제도는 송나라 때까지도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세법을 토대로 새로운 인도세를 걷게 되고 이는 명나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여러 잡다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또 명나라 때는 납세자의 토지 소유 면적과 정구수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은으로서 일괄 납부하게 하는 일조 편법을 시행하는데 저소득층의 실제 부담은 또다시 늘어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보면 간단합니다. 중앙정부가 세제개혁을 실시하면 그 이후에는 백성들의 부담이 잠깐은 줍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다른 명목으로 돈을 뜯어냅니다. 겉으로는 풀어주는 것 같아도 뒤로 다시 가렴주구를 하는 겁니다. 이는 조삼모사의 속임수입니다. 중국인들도 뭔가를 금방 망각합니다. 정부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 다시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잘 시행한다고 여겨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순이 누적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왕조가 전복된다는 게 황종의 법칙입니다. 중국은 왕조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 법칙이 항상 존재합니다. 민구이저, 즉 눈에 보이는 규칙과 첸구이저, 불문율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정규 제도가 있으면 비정규적 제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줄인다고 해도 지방정부는 항상 방대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세금만큼 다른 명목을 만들어 돈을 뜯어냅니다. 중국의 관료제 폐해는 엄청납니다. 왕조를 거듭할수록 관리의 수가 늘어나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부담이 계속 늘었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일수록 그 부담이 컸습니다. 중공 정부도 세수 부담을 줄인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중공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에 대해 7조 7,600억 위엔의 세금을 줄였다고 관영 매체들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년 평균 1조 5천억 위엔의 세금을 줄였다는 논리입니다. 중공은 감세 혜택의 대상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괴이합니다. 중공은 2021년 4월 알리바바의 사례처럼 34개 과학기술 관련 민영기업을 옥죄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를 비롯한 IT 기업에 스스로 체질을 바꾸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유해탄입니다. 중공 당국이 너 한번 만나 얘기하자고 약속을 잡는 건데 기업으로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입니다. 먼저 얘기 안 할 테니 알아서 기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도 중공에서는 착취의 수단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지방정부와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중공은 2009년부터 4조 위엔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인프라와 부동산 산업이 크게 떴습니다. 여기에는 강철과 석탄, 석유, 화학 등 산업의 발전도 동반됐습니다. 모두 탄소 배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중공의 석탄 소비는 모든 나라의 총합을 초월합니다. 2017년의 경우 중공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은 6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전력입니다. 중공의 성별 탄소 배출 지도입니다. 주로 내몽고를 포함한 북부와 산동 등 동부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합니다. 색깔이 짙은 지역은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중공의 모든 사회경제 코스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점이 황종의 법칙과 들어맞습니다. 지금 중공 경제 황종의 법칙 그래프입니다. 기업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 중소기업을 돕겠다. 녹색 경제를 실시하고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반독점 조치를 하겠다고 할 때마다 실제 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 중공의 국제관계가 악화돼 군사적 압력이 증대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돈을 쥐어짤 수도 있습니다. 중공은 나라가 크다는 자만감에 내순환을 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체력은 아주 허약해 얼마나 견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실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중공 대기업의 평균 수명은 7, 8년이고 중소기업은 2.5년에서 2.9년입니다. 10년 이상 존재하는 기업은 5%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는 미중 무역 전쟁 이전의 수치입니다.
결국 중공이 내순환 경제를 강조할수록 체제는 더욱 망가집니다. 나중에는 착취할래야 착취할 대상도 사라지고 이 상태가 극한에 다다르면 사회 변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사회 기층의 반항이 심해지면 통치 권력도 분열됩니다. 과거 왕조 시대 사이클이 그래서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중공체제가 경제에서 발휘하는 조치들은 모두 보이는 선입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중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